오늘은요, 정말 감당하기 힘든 빚에 짓눌렸던 한 사람의 진짜 이야기를 들여다볼 거예요. 법인하는 제도가 어떻게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주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숫자로 한번 생생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폭풍우 속 도시 찢어진 작은 배와 같았다. 와, 이게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이 자기 상황을 표현한 말이에요. 정말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어찌해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 이 한 문장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것 같죠? 그리고 그를 짓누르던 빚이 바로 이 금액입니다. 4,408만 3,041원. 와, 이게 그냥 숫자로 보이지만 사실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통째로 짓누르는 거대한 산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을 열어보죠.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상황이 어려워졌을까요? 그 원인부터 한번 같이 파헤쳐보겠습니다. 흔히들 빚 하면 막 사치 부리고 무리한 투자하고 이런 걸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소박하게 우리 집 밥상이라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이게 잘 안 되고 당장 먹고 살 생활비가 부족해지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였어요. 정말 우리 주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줄기 빚, 구명줄이 던져집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개인회생 제도라는 거죠. 이게 그냥 빚 탕감해줄게 이게 아니고요. 아주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핵심 개념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내가 버는 돈에서 정말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는 빼고요. 그렇게 남는 돈 있죠? 그걸 감당 가능한 돈이라고 보는데 이 돈을 정해진 기간 동안 꾸준히 성실하게 갚으면 나머지 빚은 법적으로 이제 안 갚아도 괜찮다고 면제해 주는 거예요. 일종의 사회적인 약속이자 새 출발을 위한 합의 같은 거죠. 근데 이 과정이 절대 쉽고 짧은 길이 아닙니다. 보세요. 무려 36개월, 꼬박 3년이에요. 이 기간 동안 나는 정말 성실하게 갚고 있습니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아주 긴 여정인 거죠. 정말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한 달에 대체 얼마를 갚아야 하는 걸까? 이 계산 방식이 의외로 아주 명확한 공식에서 시작되거든요. 같이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보죠. 공식은 딱 이 세 단계예요. 첫째, 한 달 수입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둘째, 거기서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자고 정말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돈, 즉 법에서 정한 생계비를 빼는 거죠. 그러면 셋째, 그렇게 남은 돈이 바로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가용소득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실제 이분의 사례를 숫자로 직접 보시죠. 우리 집 밥상을 운영해서 버는 한 달 소득이 150만 원이었어요. 여기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135만 원을 뺍니다. 그럼 남는 돈이 얼마죠? 딱 15만 원이에요. 여기서 이제 절차 진행을 도와주는 회생위원 보수 같은 걸 조금 떼고 나면 최종적으로 매달 갚아야 할 돈은 바로 14만 8,505원이 되는 겁니다. 이 비유가 정말 너무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가뭄 끝에 간신히 흐르는 작은 물줄기. 내 소득 대부분은 정말 생존을 위해 다 쓰고 아주 작은 돈만 남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이 작은 물줄기가 3년 동안 쉬지 않고 꾸준히 흐르고 흘러서 결국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라는 강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법원이 이 변제 계획을 오케이하고 승인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더 따져봐요. 그게 뭐냐면 만약 이 사람이 개인회생 안 하고 그냥 지금 가진 재산 싹 다 팔아서 빚잔치를 했다면 채권자들이 얼마를 가져갈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이 개념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법률용어로 청산가치라고 불러요. 쉽게 말해서 채권자들의 최소한의 몫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규칙이 하나 있어요. 3년 동안 갚는 돈의 총합이 이 청산가치보다는 무조건 많아야 한다. 이걸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공정함을 위한 룰이죠. 그럼 이 청산가치라는 건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냥 가진 재산 다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싶으시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 비유가 딱이에요. 그물로 고기를 잡았을 때 어떤 건 가져가고 어떤 건 놔주잖아요? 그것처럼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하는 재산은 계산해서 빼주고 진짜 처분해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순수한 가치만 쏙쏙 골라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 겉으로 보이는 자산이랑 실제 계산되는 가치가 얼마나 다른지 확 드러나거든요. 예를 들어 주택보증금 1,000만 원. 이거 법에서 최소한의 주거는 보장해줘야 한다고 해서 전액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청산 가치는 그냥 0원, 빵원이 되는 겁니다. 또 자동차를 보면 중고차 가격이 576만 원인데 아직 할부금이 315만 원 남았어요. 그럼 이걸 빼고 나니까 실제 가치는 261만 원으로 훅 줄어들죠. 이렇게 이것저것 다 빼고 더하고 계산을 끝내고 나니까 최종적으로 남은 청산 가치가 얼마였을까요? 놀랍게도 303만 955원. 딱 이 금액이었습니다. 자, 이 숫자가 이제 마지막 퍼즐의 아주 중요한 조각이 될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숫자 조각들이 이제 하나로 딱 맞춰지면서 어떻게 이 놀라운 결론이 나오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기억나시죠? 바로 그 공정성 테스트를 할 시간입니다. 이분이 3년 동안 갚게 될 돈의 총액은 약 534만 원, 그리고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가치, 즉 청산가치는 약 303만 원이었죠. 자, 534만 원이 303만 원보다 많죠. 그러니까 이 계획은 오케이, 채권자에게도 최소한의 몫은 보장하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통과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가장 드라마틱한 비교가 남았습니다. 원래 갚아야 했던 빚의 원금이 얼마였죠? 무려 4,174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성실하게 갚을 돈은 총 534만 원입니다. 이 두 막대 그래프의 높이 차이 보이세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게 바로 개인회생 제도가 가진 진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비율로 환산해 보면요, 더 확실하게 와닿습니다. 전체 빚 중에서 딱 13%만 3년에 걸쳐 갚으면 나머지 87%는 법적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면책받는 거죠. 바로 이래서 저희가 이번 이야기의 제목을 13%의 해법이라고 정한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숫자들,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진짜로 말해주는 건 뭘까요? 단순한 계산에 넘어서 여기에 담긴 더 큰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정말 감당 못할 빚이라는 게 특별한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작은 가게가 어려워지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거. 둘째,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주저앉게 두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적인 다리를 놔줄 수 있다는 것. 셋째, 그 목표는 빚을 100% 다 갚는 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면서 최선을 다해 갚을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은 한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면서도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권리도 최소한으로 보정하려는 아주 섬세한 균형 잡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 사람을 빚이라는 감옥에 영원히 가둬두는 사회가 있을 거고요. 성실하게 노력하면 다시 우리 경제의 한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사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사회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려주는 진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